저는 이제라고 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오픈 스튜디오가 처음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레지던시 이런 데 많이 안 들어가 있어서 뭐 주변 지인들끼리는 뭐 소소하게 이렇게 오픈할 일이 많이 있긴 한데 이렇게 낯선 분들을 초대해서 제 작업실에서 뭔가를 소개하는 보실 만큼 대다 이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작업들 위주로 보시라고. 연도별이라기보다 그냥 분위기상으로 묶여지는 것들 제가 좀 자연스럽게 놔봤어요. 지금 이제 놓여진 작업들은 가장 최근 작업들이 이쪽에 붙어져 있는 작업들인데 작년에 보안여관에서 그 기획전에 참여했었던 작업입니다. 나무의 말이라는 제목인데요. 어떻게 보면 상상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풍경을 만들기까지 제가 인왕산 그래도 근처에 살다 보니까 이래저래 자연과 가까운 산책들을 자주 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경험들, 감각적 경험들이 여기 연결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렸지, 무엇을 그렸지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주변에서 평상시에 수집한 이미지들 그리고 뭐 물감이라는 뭐 그리기라는 뭐 이렇게 상황 자체에 되게 집중해서 그리기 때문에 또렷하게 어떤 무엇을 그려야지 이렇게 목적을 하고 그리는 그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도 지금 생각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뭐가 드러났지? 뭘 들켰지? 혹은 뭘 하고 싶었었지? 이렇게 혼자 스스로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대형 작업인데 지금 한 5점 정도 되어 있는데요. 나무의 말 시리즈를 좀 계속 지속하고 싶어요. 그 각각의 풍경이 되게 다르거든요. 나무의 말이라는 제목인데 그게 어떤 걸 또 딱 지시하는 제목보다는 그 또한 조금 되게 열려있는, 의미로서 열려있는 제목이에요. 꼭 내가 바라보는 풍경이라기보다는 그 나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좀 사이가 바뀌어지는 것에 제가 관심이 많아요. 나무가 우리를 바라본다면, 나무가 말을 한다면 뭐 이런 상상이랑 유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림들 이렇게 쭉 보시면 인물들이 자주 등장해요. 어떤 그림들은 이렇게 굉장히 실제 사이즈보다 더 크게 완전 클로즈업해서 인물들을 바라보기도 하고 아주 먼 뭐 기억 속에 있을 법한 뭐 이런 풍경으로 되게 멀찍이 두는 작업도 있고 인물들이 모여있는 풍경, 풍경으로서의 어떤 인물들에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작업은 A라운지 개인전 때 보여질 작업이기도 하고요. 이건 되게 100호 사이즈로 큰 버전도 있어요. 전시 때 오시면 아마 그 작업도 같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모여 있을 때 어떤 그런 형상들 그리고 분위기 그리고 그림으로서 있을 법한 어떤 이야기들을 상상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재밌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산수문화에서 개인전 했을 때 그때는 벽에 그림을 걸지 않고 중간을 가로지르는 가벽을 쭉 만들어서 거기에 앞뒤로 그림들을 굉장히 많은 양의 작업들을 붙여서 설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목이 약간의 힌트처럼 저는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컨템포러리 매그놀리아 뭐 이렇게 제목을 붙였었는데 항상 의외로 목련나무가 도시 주변에 곳곳에 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짧게 꽃이 피었다가 지고 그래서 약간 존재 자체를 모르다가 약간 깜짝깜짝 놀래키듯이 이 목련나무 존재들을 알게 되는데 뭐 건물은 다 이렇게 회색에 차갑고 칙칙한데 하얀 꽃만 덩그러니 이렇게 확 피게 될 때 그 간극 같은 게 일상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순간들 중에 어떤 관심을 갖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우연찮게 옆에 이제 꽃 그림으로 연결이 되네요. 저는 이제 장미꽃을 생각하면서 그렸고 대신에 주로 제가 밤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회화적인 시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보이는 것과 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다른 감각으로 좀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장미꽃이지만 뭐 검은색도 과감하게 쓸 수 있고요. 저한테는 그리기에 오히려 충실할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감각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밤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벽이라든지 해질녘이라든지 이런 빛이 묘하게 바뀌는 어떤 순간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트 로즈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요. 이것도 좀 몇 개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뒤에 제가 인물 설명드린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법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한 번에 투명하게 수채화처럼 혹은 밑그림처럼 남아버린 상태로 그냥 두는 작업도 있고요. 어떤 작업은 그렸다가 지워지고, 특히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 이 안에 그림이 6, 7개는 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그렸다가 지워지고 쌓이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저 스스로 고민이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일관성 없이 굉장히 직관에 의해서 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풍경들 그릴 때는 이게 정말 저만 본 풍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누구나 기억하고 있고 경험했을 법한 풍경들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림이란 게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침묵 속에서 관람하는 거고 소통하는 건데, 말이 사라졌을 때 이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그런 어떤 공통의 기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시기별로 그 계절감이 좀 잘 드러나죠. 고스란히. 예. 다 그렇겠지만 저도 작업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뭐 어떤 계절이냐, 뭐 제 주변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여기에도 이제 전시될 작업과 얼마 전의 작업과 5년 전 작업 뭐 이렇게 좀 섞여 있어요. 시기별로 다 섞여 있는데, 저도 놓고 봤더니 공통적으로 이제 인물들이 여기 이렇게 쫙 다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더 고요한 장면들이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르누아르랑 모네 플러스인 것 같아요. 르누아르랑 모네를 언급해 주시면 너무 영광인데 네, 그런 대가들을 떠올려 주시면 너무 영광이죠. 작업하는 작가로서. 회화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서양 미술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저도 작가를 하기로 마음먹은 거는 대학 졸업할 즈음이긴 했는데, 그전에는 뭐 영상이라든지 설치라든지 다른 매체 작업들을 더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졸업할 즈음 그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되돌아오면서, 그리고 더 좀 진지한 마음이 들면서 그림 그리는 시간에 집중하게 됐고, 그 이후로 작업하면서는 약간 제 생각으로는 좀 뒤늦게 서양 미술사에 관심을 갖고 과거 작업들을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틈틈이. 그때 작업들 보면 뭐 미술사적인 측면에서 뭔가 저한테 영향을 준다기보다 저는 굉장히 동시대적인 작업으로 느껴요. 지금 봐도 뭐 심지어 뮤지엄에 가서 그 작업들을 봐도 200~300년 전의 작업들이지만 굉장히 가깝고 멀지 않게 느껴져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건 시간성이라는 게, 시간이라는 게, 특히 작품에서의 시간이라는 것이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와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구나 라는 걸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얘기로 넘어가자면, 그림 안에서의 어떤 시간을 생각할 때 이게 특정 어떤 순간이나 어떤 장면이 아니라 예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있을 법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이어질 어떤 풍경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관찰하고 이렇게 골라내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장면은 그림 안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런 시간성 자체를 제가 좀 조절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소풍을 나갔던 어떤 경험에서 나온 이미지들인데, 일부러 약간 더 굉장히 오래된, 마치 벽화에서 발견한 이미지처럼 굉장히 좀 오래된 이미지로 그리고자 했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어떤 시간성 자체를 조절하고 싶었던, 만져보고 싶었던 그런 작업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어떤 형상의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건 저한테 크게 의미가 없었고, 뭐 이런 조형적인 요소들이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게 구체적인 레퍼런스가 막 있진 않아요. 하지만 아마 뭐 꼭 보티첼리 그림이 아니더라도 고전주의 그림이라든지 어떤 신화 같은 것들을 다룬 그림에서 분명히 어떤
제가 받은 느낌들이 조금씩은 다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예. 명화가 아니어도 평상시에 제가 마주하는 이미지들 그리고 보게 되는 그림들 생각 속에 이렇게 좀 각인되어 있다가 이렇게 그림 그릴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한 맞춤 사이즈인데 120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이즈가 이제 한국의 모든 현관문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계단과 지하와 다 다닐 수 있는 사이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사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제가 갖고 다닐 수 있는 대형 캔버스 작업으로 이 사이즈를 선택하게 됐어요. 지금 보시는 이 제품하고 이 제품이 가장 최근 작업. 네. 요거랑 요거요? 네. 얘는 제가 또 많은 작업들이 그렇긴 한데 막 딱히 설명할 필요 없는 말 없이 보면 좋을 것 같은 이미지로 제가 그렸어요. 네. 실제 하는 장면들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이 그림이라는 상황, 이 공간, 시간 속에서 제가 만들어낸 이미지여서 굉장히 이국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가깝게 주변의 풍경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되게 특정 인물이에요. 네. 굉장히 잘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시죠? 네. 아니, 이분은, 근데 제가 그림에서 전시해서 일부러 막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림을 해석하는데 이게 어떤 또 딱 틀이 생길까봐. 근데 이분은 제가 굉장히 충실하게 그 인물을 묘사하면서 그리려고 했었고, 3년 전에, 코로나 전이죠. 4년 전. 연변을 통해서 두만강을 따라서 이렇게 국경을 좀 여행했던 경험이 있어요. 저와 같이 다녔던 조선족 가이드 분이셨어요. 이제 개인 투어로 다니게 되면 이제 딱 2명, 3명이서 이제 같이 다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가이드의 부인이셨어요. 이제 이게 어떤 두만강변이고 이분이 뭐 조선족 가이드고 이런 기호 정보들은 이 그림 안에 하나도 없지만 이게 실제 인물이냐고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인물을 그린 거죠. 저분도 구체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주 등장하는 모델인데 제 조카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존재고 안다고 할 수 있는 대상이고 종종 그려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렸는데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제가 좀 계속 지켜보게 될 인물이지 않을까. 전시를 하나의 사건, 뭐 풍경이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개인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의 작품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하나의 풍경을 이루느냐 이런 게 개인적으로 되게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어서 그럴 때 인물들의 배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의 선 같은 것들을 나름 혼자 상상하면서 만드는 편이에요. 저는 그렇게 좀 회화를 공감각적으로 느끼고 보여주기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모든 작가가 그럴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상의 특징, 정보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여러 감각들을 동원해서 보이길 원하고 느껴주길 원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대부분 물감 뚜껑이 한번 열리면 안 닫힌 상태로 그냥 끝까지 써요. 왜냐면 유화물감 같은 게 또 빨리 안 굳으니까 꼭지가 굳으면 그냥 중간에 잘라서 쓰기도 하고 막 쓴. 네, 그렇습니다. 옮겨볼까요? 네.